어제 한덕수 피고인 내란 사건 판결에는 전직 장관들인 이상민 피고인과 박성재 피고인 등에 대한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향후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단초가 될 텐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제 시선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에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주무부처 장관이기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를 이 두 사람이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외형을 꾸미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오는 26일부터 박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헌법에서 금지한 언론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에 담긴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손날을 세워 내려치는 모습, 소방청장과 수자원공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기록,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색 흔적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덕수 재판이 있었는데 네. 한덕수 잡았으니까 이제 박성재랑 이상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가 별로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 짧은 시간 안에 잡고 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래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박성재는 영장 전담 판사들에 의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지금 내란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누가 풀어줬는지 그 얼굴 다시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두 사람인데요. 박정호, 박성재 구속영장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 남세진 판사는 박성재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네, 이거는 뭐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두 차례에 걸쳐서 와 이거를 풀어준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내란 전담 영장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미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꿀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그 사법부. 너무 속상합니다. 네, 동의하는 것으로 끝이하겠습니다. 일가를 가하시네.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일가를. 네. 그러니까 23년형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서 23년형이 선고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덕수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의 어떤 의식 구조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계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역사 의식이 진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 의식이 역사 의식이 그렇죠. 전무한 헌법 거예요. 의식이 역사 의식이 없어서 전무야. 전무. 23년을 받을 사람은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박성재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중관 부장판사와 같은 어떤 맥락, 진짜 제대로 된 맥락이라면 역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네.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내란죄 보호법익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죠. 내란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대한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 내란죄에 대한 충실한 이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혜들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엄정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죠. 영장 전담 판사도 지금 판사회에서 서울중앙지방부 새로 구성하도록 법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되죠. 네. 아니 이게 박성재를 영장 기각할 때 제일 어이없는 부분은 유법성의 인식에 유법성 관해 인식.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게 1차예요. 박정호. 네,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유법성의 인식을 내란과 계엄에 관한 유법성의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이거는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네. 그다음에
남세진 부장이 2차로 기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는 수원에서부터 이제 뭐 소위 수원 트리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나마 남세진이 제일 멀쩡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었죠. 얘기하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안 그렇기를 바라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 영장 전담 4명은 뭐 한동수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자기끼리 서로 의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식사도 같이 같이 얼굴 하고. 보는 사람이 기각한 거를 내가 가서 또 기각하는 거 명구스럽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또 이거 또 기각을 했다면 진짜 심각. 이거는 국민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들의 예. 안면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행위라서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자들은 판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예. 네, 장기적으로 이제 형사 재판에 이제 배심제들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나라 발전의 미래일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는 내란죄 모의 참여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이게 이 별개입니다. 구속 요건 자체가 별개여서 내란의 모의 기획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내란 범행이 시작되는 거는 10시 23분에 내란 발표하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한 6시간 후에 그 다음 날 4시까지 범행이 계속되는 내란죄가 범행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폭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다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거 법리적 관점에서도 사실 잘못된 결정이죠. 그렇습니다. 오해한 결정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박성재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성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굵직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희구 실장에게 국무위원들의 부서, 그러니까 사인이죠. 부서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 네. 두 번째로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를 개최한 점. 세 번째 출입국 본부에 출입 금지 팀을 대기 지시한 점. 그리고 네 번째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네. 마지막으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지시죠. 내란에 동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행위로 보면 한덕수보다 훨씬 가지수가 많아요. 더 적극적이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챙겼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판결문을 보면 박성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3년이야. 최소가. 내가 볼 땐 거예요. 제 생각 그런데 세 분 의견도 이따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판결문 중에 박성재에 관한 내용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는 윤석열이 밤 10시 18분께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뒀다. 그리고 박성재는 약 20분 뒤인 10시 39분께 이상민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건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와, 적극적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민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후 10시 42분께 박성재는 강희구에게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됐느냐며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와, 완성시키려고 절차를. 야, 근데 이진관 판사가 쓴 거거든 이거. 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를 재판하니까. 네. 제가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한덕수의 그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작위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판결을 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응당 위법한 비상계엄이 되면 국무총리가 좀 이렇게 저지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 장관은 그걸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유죄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일에 이제 첫 공판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기소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빠른 재판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하겠대. 최대한 빨리 결론 짓기 위해서 이제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성재가 안 됐다. 불구속 상태로 저게 있는 게 불구속이 아니다. 나와 있는 이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 나와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까 그냥 쓱 넘어갔는데 그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기각했었습니다. 네. 박성재도 기각했었고요. 맞아요. 네. 아니, 이것도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되고. 아니, 그리고 법무장관은 법무참모잖아요. 대통령 법무참모. 그럼. 가장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리보다 더 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 검토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는 또 차원이 달라. 그렇죠. 법무부의 위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23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군요. 한 23년 예. 아니 그렇게 저는 그렇진 않나요? 한 22년 9개월. 저는 이제 한덕수보다는 그래도 뭐 다만 1년이나 좀 적지 않을까. 지기가 또 있으니까. 지위가 또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거의 2인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거의 같거나 한 1년 작거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글쎄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젊은 나이에 나오시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이진관 부장이 최초로 그 용기, 국민의 용기 아, 그 부분에서 울컥했죠.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셨고 네. 또 그런 점이 있고 또 결국 1심 이후에 또 항소심에 가서 추가 기소도 있고 네. 다 병합돼서 또 이제 양형들이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잡아야 되는데요. 내란 특검은 이상민에게 15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과 관련된 내용도 한덕수 판결문에 기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진관 판사가 쓴 거고. 예, 자 요거 한번 좀 네. 살펴볼까요? 이상민은 12월 3일 밤 9시 13분에 헌법을 검색하고 9시 19분 정부 조직법을 검색했다. 헌법을 검색해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정부 조직법을 검색해서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의 법률 근거를 찾은 것이다. 이상민은 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주영인무 종사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래도 이상민은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구속된 상태. 계속해서 구속 기간을 까고 있어서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방금보다 훨씬 낫지. 네, 훨씬 낫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이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어게인 고성국이 이 고성국이가요 이 사람들 앞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면서 앞으로 나올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선동적 발언을 하는데 이 법률가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요거를 제가 이 굉장히 큰 범죄처럼 느껴지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실지 세 분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자유파 청년들이 항의로 시작했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 75년의 사법 역사에서도 우파로부터 그런 집단적 항의를 받은 게 1년 전 서부지법 사태가 처음입니다. 그 점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 헌정사의 사법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풀어주었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을 저것들이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 2심에서 대법에서 계속 할 때마다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정권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 경북사바 정권이? 와, 이거는 저거 폭동을 또 완전- 일으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맞죠? 그렇게 맞아요. 느껴지죠? 그 얘기예요. 가만히 심각합니다, 있겠냐고. 이거. 서부 폭동, 서부지법 폭동보다 몇 배가 더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란 선동 아닙니까 이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판결을 할 때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간에 우리 내란 특검이 우두머리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한테 심혈을 기울이느라고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설 것이고 근데 그게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 것이다. 황교안 영장 그 기각되면서 그게 한풀 꺾였어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예. 예. 이게 또 공교롭게 또 황교안이와 고성국이는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야. 어떻게 또 고시기에는 또 그런 것들만 그렇게 배출을 하나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뭔가 이 그 민주주의의 적 이 차원으로 봐야지. 네. 이거는 그냥 무슨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아니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거 진짜 명백한 선동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걸 왜 가만히 놔둬? 이게 이제 저걸 보고 딱 드는 게 이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거 이제 내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헌문란은 지금 현재 이진관 부장 판결에는 국회와 선관위 기능
나오는데 저거는 법원의 사법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법의 기능 국권분란 목적이 있고 폭동에 대해서 선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예비 음모 그러니까 인적인 다수의 조직과 의사에 연락되는 집단이 있거나 물적 준비를 하였다 이러면 충분히 그 구속 요건 부분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엄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그 윤석열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그럴수록 저 부분 기본적으로 빨갱이에 대한 척결의 그런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럴수록 민족의 화해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들이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결 과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반부 법적인 이야기만 했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뭐 형법 90조에 따르면 3년 이상 이렇게 정해지는 굉장히 엄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선전 선동만 해도 실제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수사돼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바로, 예, 저는 굉장히 엄한 엄해. 그러니까 법원의 기능을 지금 폭력으로 지금 멈추게 하려는 거 그것 자체는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니까 네.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대 사건이죠. 저거는 네. 최초죠. 입에 담기 더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